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계속되는 언론의 논점을 흐리는 물타기 기사, 왜곡된 여론조사, 정직 3개월 이하면 윤석열 판정승, 5개월 이상은 추미애 판정승, 해임은 윤석열 KO패, 무혐의는 추미애 KO패. 이 믿을 수 없는 기사는 18일 한겨레 법조팀 옥기원 기자가 쓴 황당하고 어이없는 기사입니다. 어떻게 일개 국가 공무원이 공무원 본분을 망각하고 벌인 불법과 탈법, 그리고 초법적인 행위에 대한 징계를 이런 식으로 미화할 수 있을까요? 이게 아무런 구속력이 없는 일개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한 법적 공방입니까?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 중인 재판인가요?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청장의 대결 구도는 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걸까요? 이런 대결 구도가 말이나 됩니까? 지금 대한민국 언론들은 신문 부스파리와 조회수 클릭질을 위해 이런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을 가져다가 매일같이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일개 공무원 나부랭이가 불법적 행위를 하다 중징계를 다한 사안이며 이 중징계가 억울하다고 행정소송을 낸 사건입니다. 징계를 받았고 억울하다면 소송을 낼 수도 있죠. 그건 징계를 받은 개인의 권리입니다. 이걸 마치 국가가 조직이 개인을 부당하게 징계를 줬다는 식으로 사건을 왜곡하고 양자 대결 구도로 몰고 간다는 건 이해가 안 되는데요. 본질은 일개 공무원이 불법적 행위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본질은 오간데 없고 판정 승인에, 판정 패네, KO네, 이 한심한 기사를 써대고 있는 게 대한민국 기레기들의 현주소인 거죠. 기자 국가고시를 하루속히 도입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런 기사가 쏟아져 나오는 동안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대통령의 재신임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는데요. 청원인은 자신을 검찰개혁과 조국대전 작가라고 밝히며 검찰개혁을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에 제도화에 가장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은 강요를 굳이 꼽자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는 전임자였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개혁에 저항하는 검찰 조직의 불법적인 검찰권 남용에 의해 본인을 포함한 가족 모두의 인권과 명예가 심각하게 실추된 상황에서 선뜻 그 소임을 이어받아 1년 동안 본인의 정치 생명을 포함한 가족들의 위협까지 무릅쓰고 검찰개혁에 앞장섰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12월 16일 윤석열 청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의 징계는 정직 2개월이라는 처분이 내려졌지만 저들은 여전히 인정하지 않고 법의 허점을 찾아 자신의 징계를 무력화시키고 나아가 검찰개혁에 저항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겠다고 천명하고 있다며 이는 대통령의 재가와 무관하게 개혁에 저항하려는 학명과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헌정사 최초로 만들어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그 결과에 대한 정무적 판단의 책임을 지겠다는 생각으로 장관의 직무를 사퇴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천만한 일이라며 검찰 쿠데타를 주도한 윤석열 검찰청장을 비롯한 검찰 주류 세력들이 자신들이 비위나 불법 행위에 대한 심판을 받는 과정까지 추미애 장관이 자신의 직무를 확실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재신임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추 장관은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의 윤석열 검찰청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재가와 함께 사의를 표명했었죠. 저는 이 청원에 강력하게 동의합니다. 그리고 절대 추 장관의 사표는 수리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아직 끝내야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어떤 누가 추 장관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살신 성인의 정신과 뛰어난 지략, 불굴의 의지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철의 여인 추 장관을 검찰개혁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재신임해야 맞는 거죠. 그리고 그게 정답입니다. 지난 방송에서 윤석열 측에서 제기한 행정소송의 판사가
또 조미연 부장판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확인 결과 이는 잘못된 정보로 홍순욱 판사가 징계 취소 결정을 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이 내용을 바로잡습니다. 참고로 홍순욱 판사는 검사 징계 1개월에서 3개월 징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모두 기각한 판사로 도덕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인물로 알려졌는데요. 그래서 인용보다는 기각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물론 당연히 기각이 맞지만 의외의 변수들이 너무 많아 조심스럽긴 한데요. 판사의 정의와 원칙을 한번 믿어보시죠. 이에 따라 법원은 당장 오는 22일을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신문 기일로 잡았는데요. 그렇다면 향후 시나리오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총 3가지 시나리오로 압축됩니다. 내용을 보면 이런데요. 첫 번째 시나리오, 징계 절차에서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윤 청장이 유리하다는 의견인데요. 법원이 빠른 시일 안에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할 경우 윤 청장은 다시 직무에 복귀하게 되는 겁니다. 본안 소송이 확정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내년 7월까지 임기를 온전히 채울 수 있게 되는데요. 그의 복귀로 징계가 무의미해지며 이를 제거한 문 대통령에게도 일정 부분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는 윤 청장과 정치검찰들이 제일 바라는 시나리오인 거죠. 두 번째 시나리오는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인데요.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위를 거쳐 대통령까지 제거한 징계 사안에 법원이 제동을 걸긴 어렵다는 관측입니다. 그렇게 되면 윤 청장 징계가 정당했다는 여론과 함께 여당의 사퇴 압박도 거세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되면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를 단행해 2개월 뒤 복귀한 윤 청장의 입지를 더욱 좁혀놓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시나리오는 윤 청장의 자진 사퇴입니다. 이렇게 되면 문재인 정권의 탄압에 맞서다 떠난 검찰청장으로 기억될 수 있는데요. 지지율도 더 높아질 수 있어 정계 진출 가능성도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윤 청장의 그간 행태로 봐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시나리오입니다. 물론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두 번째죠. 뭐 당연한 결과가 나올 거라 기대해 봅니다. 이제는 제발 윤석열을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1년 넘게 끌어온 이 희대의 검찰청장으로 인해 모든 국민들이 엄청난 스트레스에 피로감이 큰데요. 이러다 보니 무능한 정부, 무능한 대통령이라는 비판의 소리도 나오게 된 거죠. 여태 잘 참고 버텨왔습니다. 이런 이야기 또 드리는 거 안 좋아하실 텐데요. 조금만 더 참고 함께 해주십시오. 문재인 정부가 무능한 게 아니라 이만큼 적폐의 뿌리가 깊었다고 생각해 주시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고 응원해 주십시오. 저는 윤석열 총장 지지자인데 그냥 팬클럽이죠. 저는 처음에 자유연대 아니에요. 한다고 들었는데 아니에요. 개인이 하는 와서 거예요. 들어보니까 시청자들의 17반의 후원. 예예예. 오늘 저기 윤석열 검찰총장 60세 진짜 회감 날이고, 그래서 뭐 어떤 기념을 좀 할까 하다가 아이디어가 나온 게 채팅방에서 나온 의견이 여기서 한번 기념 행사를 좀 하자라는 의견들이 모아져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대표 부분에서 대신 윤석열 총장님을 대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18일 그날은 윤석열 검찰청장 생일이었는데요. 이에 대검찰청 앞에는 윤 청장 없는 생일잔치가 열렸습니다. 이날 대검찰청 정문 앞에는 보수단체 소속 수십 명의 시민들이 머리에 꽃가를 쓴 채 시민들에게 떡을 돌렸는데요. 이날은 윤 청장의 환갑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날 윤 청장은 대검에 출근할 수 없었죠. 아니 못했죠. 지난 16일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정직 2개월을 징계 결정했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문재인 대통령이 제가했기 때문입니다. 누가 그러더군요. 사람이 없는 생일잔치, 사진만 놓여있는 생일은
제사가 아니냐고요? 일면 틀린 말도 아닌데요. 그렇다면 미리 알아서 제사를 지내는 걸까요? 이런 걸 우리는 꼴불견이라고 하죠. 부끄러움을 모르면 동물과 다른 게 뭡니까? 부끄러운 줄 좀 아십시오.